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2026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3골을 몰아치며 이번 대회 4연승, 공식전 15연승을 질주한 베트남이 당당히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박항서 감독이 이끌며 4강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이후 무려 8년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감독이 같은 쾌거를 이뤄낸 겁니다. 베트남 현지는 지금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의 역사적인 4강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베트남은 이번 2026 U-23 아시안컵의 단연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최강이 됐다는 평가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1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동남아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도 베트남 방송과 현지 매체들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2025년 마지막 동남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극적인 3대2 승리를 거두며 우승했을 때는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대회라는 특성상 랭킹권 박 팀들끼리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바로 2026 U-23 아시안컵 본선 무대였습니다. 베트남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김상식 감독의 축구가 과연 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만약 여기서도 성과를 낸다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아시아의 강호로 인정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조 편성부터 험난했습니다.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본선 경험이 있는 요르단,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강호 키르기스탄과 같은 조에 목이며 이른바 죽음의 조에 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이 이 세 팀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11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연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인 8강 진출이 우선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 역시 승리보다 8강 진출이 목표라며 조 1위가 아니어도 2위 통과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은 요르단, 키르기스탄,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격파하며 연승 기록을 14경기까지 늘렸고 8강 진출은 물론 조 1위로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겁니다. 김상식 감독의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4연승 기간 동안 베트남은 무려 26골을 넣고 실점은 단 6골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상대했던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베트남 입장에서 이번 대회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8강에서 베트남이 맞이한 상대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쳤을까요? 놀랍게도 U-23 기준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 경기와 비공식 경기를 합쳐도 총 8경기에서 모두 패배였죠. 즉, 연속 8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팀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경기력과 상승세를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고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환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기 전날 하루 덜 쉬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김상식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도전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8강,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8강전이 베트남의 첫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첫 경기는 일본과 요르단의 경기였는데요.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이 쉽게 4강에 오를 거라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요르단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고 일본은 후반에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연장으로 흘렀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죠. 우승 후보 일본이 체력을 많이 소모했다는 점은 베트남에게도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4강에 진출했지만 요르단은 첫 번째 키커가 실축하며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두 번째 키커 슈팅을 요르단 골키퍼가 선방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높이 떴는데 역회전이 걸리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계진도 엄청난 선방이라고 평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골로 인정됐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는 순간이었고 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일본이 4강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이 호주를 꺾는다면 4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됩니다. 이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8강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전반 초반 베트남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간간히 아랍에미리트의 롱볼 한 방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경기 초반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VAR로 골이 취소되며 한숨 돌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먼저 실점을 허용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반에는 두세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골대 앞에서 머리로 겨우 막아낸 장면도 있었죠. 게다가 베트남 공격수가 뇌진탕으로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즉각적으로 뇌진탕 선수를 교체하며 7번 공격수를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전반 38분 베트남 공격수가 라인 침투를 하며 박스 안에서 날렵한 움직임을 보였고 순간적인 빠른 패스 연결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이번 대회 경기 연속 선제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득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동점골을 허용했는데요. 골대를 맞고 흐른 공이 안성맞춤으로 헤딩되어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5분 동안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경기 흐름은 매우 팽팽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정 0시 30분에 시작되어 선수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오후 10시 30분부터 광장에 모여 경기를 응원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못지않은 열기였죠. 반면 한국에서는 U3 아시안컵에 관심이 없거나 대회 자체를 잘 모르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베트남 공격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후반 초반부터 경기는 흥미진진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교체 투입된 7번 딘박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2분 딘박이 다시 골을 터뜨리며 베트남이 재차 앞서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롱볼을 백헤딩으로 연결해 그대로 골로 만들었죠. 이 골로 베트남은 이번 대회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영웅적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